장자 곽상주의 출현. 중국 철학을 공부할 때 각각의 텍스트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 발전하는 텍스트들 가운데 어떤 주석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주석들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가 이 위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하한이 논어 지폐를, 왕필이 노자주를, 자 그러면 곽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장자주를 합니다. 264페이지 중간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곽상의 장자주는 장자의 주석서라기보다도 장자에 의탁해 자기의 사상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는 단락이 많다. 이 점에서 그의 선배에 해당하는 왕필의 노자주와 매우 유사하다. 결국 한 주석가로 끝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사상가로서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단순히 주석을 달았던 사람들이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해석이라고 하는 건 곧바로 어떤 사상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석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주석을 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주석을 단다라고 하는 건 해석이기도 하고요. 철학적 행위입니다. 한편 이 세 명이 중요한 이유는 텍스트가 확정돼요. 무슨 얘기냐면 한 이전의 논어는 크게는 세 종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했던 텍스트를 하한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고요. 왕필은 조금 덜하지만 곽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상 이전에 장자가 있었는데 곽상이 주석을 달면서 이거는 장자 텍스트가 아니야 라고 해서 일부를 잘라냅니다. 다르게 말하면 편집자의 역할을 한 거죠. 하한의 논어를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거고요. 곽상의 장자를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한 이전의 논어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곽상 이전의 장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곽상의 장자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은 자득. 중국 철학을 공부할 때 자득이라는 표현을 이제 만나실 텐데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설명이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 자득이라 함은 자기에게 만족하는 것, 자기 충족, 따라서 자족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타자에게서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부여된 천분에 만족하는 것이니 이를 안분이라 바꿔 말해도 좋다. 곽상에 의하면 이 자득, 안분의 사상이야말로 장자 전편을 관통하는 근본 사상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자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자연 혹은 자유, 자득은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은 자유에 조금 가깝습니다.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되는 그리고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만족스러움, 그걸 자유라고 조금 번역하는 게 조금 편하고요. 그래서 여기도 자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안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족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만족함이죠. 안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원래는 신분입니다. 이 분자가. 근데 이게 뒤에 되면 자신의 운명, 상황에 대해 안자는 편안하게 여기는 것. 이걸 안분이라고 하죠. 안분지족이란 말 그래서 들어보셨죠? 자신의 상황을 만족하며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안분지족이라고 하고 그런 식의 태도가 곽상의 주석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4페이지 아랫단락부터 시작되는 대붕과 매미의 비유가 장자에 나오거든요. 대붕은 아주 커다란 새입니다. 매미는 철 따라 나타나는 존재죠. 곽상 해석을 따르면 대붕은 대붕의 세계가 있고 매미는 매미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각각 자리에서 대붕은 대붕으로서 자득하면 되고 매미는 매미로서 자득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일종의 상대주의적 관점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장자 텍스트에서는 곽상 해석을 경유하지 않으면 장자는 스스로를 대붕에 비유하고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매미에 비유하는 어떤 그러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장자 해석할 때 이 곽상의 해석이 아주 많이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곽상의 해석을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인데 지금도 곽상의 해석을 상당히 중시 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런 면에서 곽상의 해석은 장자 해석에 지금까지도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보다 중국 철학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친 것은 자연에 대한 관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인간과 반대되는 푸릇푸릇하고 시냇물 졸졸 흐르고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곽상이 이야기한 자연은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65쪽. 타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 자신의 내재하는 힘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곽상은 발생론을 거부합니다.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노자 해석에서 유생어무, 유 어떤 있음이라고 하는 만물이 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곽상은 이것이 아니라 만물은 툭 튀어나왔다. 무엇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있다. 그게 곽상이 이야기하는 자연입니다. 그래서 265쪽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타자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타연이지 자연은 아니다. 이 같은 자연의 세계에서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A라는 사실이 B라는 원인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면 A는 B라는 타자의 힘을 빌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타연이지 자연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물을 낳는 것 따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사물이 그 자체 안에 있는 근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만물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툭 튀어나왔다. 이게 이제 곽상 해석의 되게 중요한 측면이고, 이러한 어떠한 사상을 이후에 다른 철학자들이 많이 계승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는 태극이라고 하는 사유를 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